이제 증축할 수 있는 면적이 66제곱, 67제곱 뭐 이 정도 되는데, 그래서 여러 업체들에서는 이게 증축이 된다. 그래서 이게 증축이 되려면 등기가 합쳐져야 됩니다. 등기가 합칠 수 있느냐를 저희가 체크를 해봤는데, 네, 안녕하세요. 빌딩인사이트 최윤경입니다. 오늘은 2월 첫째 주차에 확인된 매각사를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지금 이 영상이 나갈 때쯤이면 설 명절 연휴일 텐데, 명절 연휴 편안하게 가족들과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매각 사례는 신당동, 중구 신당동에 위치해 있는 매각 사례였습니다. 제 3종 일반 주거지역이었고 토지 면적은 56평 정도 됐습니다. 용적률은 좀 많이 남아있는 상태의 건물이었고요.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약수역하고는 185m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고요. 도로 넓이는 25m 도로에 접해 있는 대로변에 접해 있는 매물이었습니다. 전층 명도가 완료된 상태로 매매를 진행을 했었고, 매매 가격은 56억 5천만 원, 평당 1억 원 수준의 거래가 됐습니다. 약수역 같은 경우는 유동인구가 많은 생활상권입니다. 그래서 병의원들이 제일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 같고, 유동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 유동인구들이 생활을 할 때 필요한 그런 임차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생활상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버티고개 쪽으로 가는 길목이 경사가 좀 심한데, 이 밑에 쪽으로도 좀 이쪽이 포화 상태다 보니까 다른 시설들이 좀 밀고 오는 것 같아요. 병원들도 좀 생기는 것 같고, 이 건물 같은 경우는 2020년도 1월에 매입을 28억 5천만 원에 하셔가지고 대수선을 해서 밸류업을 한 거죠. 밸류업을 해서 56억에 엑시트를 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입 가격의 거의 2배가 되는 가격에 엑시트를 하셨는데, 연면적이 한 108평 정도 되는 건물을 대수선했다 보니까 한 7억 정도는 들어갔을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기타 취등록비나 거래에 필요한 기타 경비들이 좀 들어가게 되면 한 10억 정도 뺀다고 보고 넉넉 잡아서 한 6년 만에 18억 정도 차익이 발생한 그런 건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차익이 그렇게 많이 발생한 건 아닌데, 어쨌든 낡은 건물을 대수선을 해서 좀 보유하다가 매각을 하게 되면 이런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케이스를 보여주는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 매각 사례는 종로구 통인동에 위치해 있는 매각 사례였습니다. 서촌 지역이죠. 서촌 대로변에 위치해 있는 새마을금고가 매각이 됐습니다. 새마을금고가 이제 새마을금고 법에 따라서 공매를 자기네들이 직접 할 수가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어떤 이유가 있지 않더라도. 그래서 공매도 진행을 했었고, 공매가 유찰되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 수의계약으로 진행했었던 그런 케이스고요. 여기 이제 선착순으로 받았었어요, 수의계약을. 그래서 제일 먼저 가 있는 사람하고 새마을금고가 61억에 계약을 하겠다라고 담당자들이 다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저희 팀들도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 준비를 했었던 게, 그 전날 영영시에 가서 계약서랑 이제 새마을금고 앞에서 사진을 찍고 차 앞에서 여기다 차 대놓고 기다리기로 했었는데, 조금 빠른 결정이 안 돼가지고 그게 조금 무산됐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어쨌든 아침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계약이 됐던 사례인 것 같고요. 좀 특수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61억이 지금 거래가 됐고, 평당 1억 800만 원 정도 수준의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제가 지금 얘기했듯이 검토를 좀 딥하게 했었다고 했는데,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토지 면적은 56평 정도 되고, 건축 면적이 38.99평. 요거는 이제 앞 건물하고 뒷 건물이 있는데 합쳐놓은 것들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적어놓은 것들은.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건축물 대장상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고, 실제 이 건물을 매입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는 이렇다.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앞 건물은 3층짜리 건물인데 뒷 건물은 1층짜리 건물이에요. 그래서 이걸 새마을금고가 그 1층짜리 뒷 건물을 이어가지고 같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합친 면적이 62평, 63평 정도 되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주차 대수를 늘리지 않고 이제 증축할 수 있는 면적이 66제곱, 67제곱 이 정도 되는데, 그럼 한 20평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업체들에서는 이게 증축이 된다. 1층이 뒤에 맞닿아서 붙어 있잖아요. 그럼 2층 부분부터는 비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2층이 중축을 해서 이렇게 같이 쓸 수 있다 라고 브리핑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이거 증축 안 됩니다. 이게 최초부터 말씀드리면 필지가 각각 2개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각 그 건물들이 있었고요. 근데 이거를 필지를 하나로 합의를 했고, 새마을금고가, 그리고 원래 이제 쓰고 있던 건물, 여기 뒤에 있는 1층 건물이랑 3층 건물을 이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고해서 쓰고 있는 거였는데, 여기서 이제 지금 건축물 대장은 각각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건물 등기도 따로따로 해요. 건축물 대장도 따로따로고. 그래서 이게 증축이 되려면 등기가 합쳐져야 됩니다. 등기가 합쳐져야 되는데, 등기가 합칠 수 있느냐를 저희가 체크를 해봤는데,
등기를 합치면 이종일반 주거지역 건폐율이 더 오버돼요. 그래서 69%가 되기 때문에 등기를 지금 합칠 수 없는 상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등기가 합쳐진다면 증축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등기가 합쳐질 수 있느냐, 69%로 현행 건폐율 대비해서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새마을금고도 건축물대장 합치는 거를 구청에다가 왜 얘기 안 했겠어요. 하필까지 하는데 얘기를 했는데 안 됐었다고 합니다. 그거 구청에서 들은 얘기고요. 새마을금고에서 들은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이 연면적에서 20평을 늘어나게 증축을 할 수 있다라고 브리핑하는 중개사들이 좀 꽤 계시는 것 같던데, 이건 좀 잘 알아보고 하셨어야 되는 얘기지 않을까 합니다. 매수하신 분이 이거 증축 못하면 책임 못 지잖아요. 다른 방법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얘기하셨을 거라고 꼭 믿습니다. 뭐 방법이 없으면서 증축이 된다고 하는 무책임한 중개사는 없을 거고요. 최종으로 이 물건을 드랍했었던 이유가 뭐냐면, 저희 매수인이 62평인데 62평 가지고는 여기 이제 서촌 지역 자체가 아무리 리테일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NI가 좀 낮아요. 아직은 좀 낮습니다. 북촌에 비해서 좀 많이 낮은 상태고, 실제로 여기 이 건너편에 여기 아디다스가 지금 새로 최근에 임차 들어온 게 있는데, 지하랑 1층 쓰는데 NI가 100평에 1,5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한 15만 원, 14만 원 정도가 될 텐데, 이쪽이 아무리 대로변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NI를 맞출 수가 있느냐, 그리고 조금 희망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있는 면적 60평을 가지고는 이제 수익 자체가 좀 내기가 좀 힘들다라고 판단을 해서 드랍을 했었습니다. 이게 83평이라면 말이 달라지죠. 20평 증축을 해서. 근데 지금 63평을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조금 회의적이었던, 그래서 매수를 결국에는 최종으로 안 하셨었고요. 서촌 지역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대로변보다는 이 그 좁은 길들이 훨씬 더 좋습니다. 분위기 자체도 좋고 브랜드들도 이쪽으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쪽으로 가다 보면 이제 영추문인가, 그 이제 경복궁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그쪽으로도 조금 힙한 카페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분위기 자체가 이 오른쪽 경복궁 쪽으로 좀 많이 쏠려 있어요. 사거리 스팟이기 때문에 새마을금고는 그래도 좀 낫겠지만, 어쨌든 이 대로변이 더 좋은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NI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확신은 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물건을 그 매수 검토를 할 때 되게 디테일한 것들까지 좀 확인해야 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뭐 종로구는 특히 좀 더 그런 것 같고, 뭐 지역별로 좀 특징이 있겠지만, 그래서 컨셉 자체도 좀 잘 잡고 가야 되고, 내가 여기서 매입을 해서 뭘 할 것인가, 이런 계획들을 좀 구체적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법규나 이런 것들의 제한 사항들이 없는지, 내가 받은 브리핑이 좀 정확한 건지, 이런 것들은 관청에다가 직접 확인을 해달라고 해도 되고 해보셔도 되고, 뭐 이런 규제나 제한 사항들 같은 경우는 조금 직접적으로 한 번 더 크로스 체크하는 방법도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고려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매각사례입니다. 다음 매각사례는 옥수동에 위치해 있는 매각사례였고요. 토지 면적은 127평 정도 됐습니다. 이종일반 주거지역이었고, 용적률은 227% 정도 받은 건물이었고요.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지어져 있는 건물이었고, 옥수역하고 100m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던 건물이었습니다. 10m, 6m 코너에 위치해 있는 건물이었고, 지금 매매 가격은 78억에 거래가 됐고요. 평당 6천만 원 정도 수준의 거래가 됐습니다. 임대 수익률은 2.7% 정도 수익률이 나왔고요. 옥정초등학교 바로 건너편에 위치해 있는 건물이었고, 이렇게 삼각형 필지였어요. 삼각형 필지가 가시성은 좋은데 이제 공간 활용도가 조금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런 삼각형 필지가, 이렇게 가시가 잘 되는 필지가 해외에서는 되게 가치가 높은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현재 임대는 1층에 한 호실 정도가 비었고요. 5층 이렇게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여기를 다 이제 임대를 맞추게 되면 수익률은 조금 더 소폭 올라갈 수 있고, 평당 가격이 조금 저렴했고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오다 보니까 임차인들도 많고 학교 앞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고 매입을 하신 건물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매각사례는 논현동에 위치해 있는 매각사례였고요. 토지 면적이 76평 정도 됩니다. 용적률은 많이 남아있는 건물이었고,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지어진 건물이었습니다. 2003년도 준공된 건물이었고요. 신사역하고 150m, 굉장히 가까이 위치해 있던 건물이었습니다. 도로 넓이는 4m 도로에 접해 있었고, 전층 공실인 상태였어요. 매매 가격은 90억 3천만 원, 평당 1억 1,800만 원 정도 수준의 거래가 됐습니다. 대로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접근을 해야 되는 부동산이었고, 제가 알기로 여기 계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대한항공이 최근에 매입한 부지랑 이제 접해 있는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는 21년도에 99억에 매입을 해서 26년도에 90억 3천에 약 9억 원 정도 깎아가지고 매각을 했던 사례고요. 실제 손실로 보면 10억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공실 기간 동안 임대 이자 부분도 조금 부담스러워서 매각이 됐던 그런 사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매입하신 분은 이제 대한항공이
대한항공 계열사가 뭐 멋진 그 건물을 지어줄 테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은 조금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고 또 매입을 하셨을 것 같고, 쓰려고 하면 사실 역하고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사용 목적에서는 그래도 좀 괜찮았던, 그리고 가격이 비싸지 않으니까 괜찮았던, 사용 목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았던 그런 건물인 것 같습니다. 새로 임대를 맞춘다고 하면 조금 다른 얘기인 것 같고요. 어쨌든 신사역에 가까이 위치했던 매각 사례가 90억 3천만 원에 매각이 됐습니다. 다음 매각 사례는 종로구 낙원동에 위치해 있는 매각 사례였고요. 일반 상업지역이었습니다. 토지 면적은 120평 정도 됐고 지하 2층, 지상 6층으로 지어져 있던 건물이었습니다. 주차 대수 넉넉하게 됐었고 승강기도 있고, 그리고 종로 3가 역하고도 멀지 않은 거리에 위치해 있었고요. 도로 넓이는 6m 도로를 끼고 있는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매매 가격은 110억이고요. 평당 9,100만 원 정도 수준의 거래가 됐습니다. 수익률은 1.7% 정도 나오는 건물이었는데 개선을 하시려고 매입을 하셨겠죠, 당연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귀금속과 관련된 업종들이 좀 주를 이루는 지역이었는데, 최근에 호텔들이나 호스텔들도 좀 많이 생겨나고, 아무래도 이제 종로 3가 역 자체가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리고 밤에도 술 상권이다 보니까 그런 F&B들도 좀 곳곳에 들어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위쪽으로는 익선동이 있잖아요. 그래서 익선동에서 이렇게 파생되는 그런 그 유동 인구들도 좀 많은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보시면 사람 정말 많아요. 그리고 날씨가 좋아지면 점점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이제 종로 쪽, 이제 구시가지 쪽 같은 경우는 날씨가 좀 좋아질수록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요, 항상. 왜냐면 지역이 가지고 있는 분위기나 테마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지금 매입을 하시려고 한다면 항상 겨울철에 좀 매입하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좀 횡할 때, 그래야 매도인들도 좀 마음이 좀 그렇고 가격도 좀 합리적으로 매수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2월 첫째 주차에 확인된 매각사를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종로 9 쪽에 팔렸던 매각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점점 시장에서 이제 매각되는 사례들을 보다 보면은 강남 집중이라든지 아니면 완전 주요 지역 집중보다는 조금씩 퍼져나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검토하시는 지역이나 아니면 이제 매각이 되는 사례들을 보면 서울 전역으로 조금 괜찮은 지역들, 유동인구가 좀 있고 임대 리스크가 좀 적고 이런 식으로 좀 찾아가지고 좀 매각이 좀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 100억 미만 소액대 거래들이 좀 많이 보이는 걸로 봐서는 아파트 규제가 이런 쪽들로 이제 돈이 또 쏠리는 것도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매각 사례들 잘 참고하셔서 물건 검토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설 연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도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